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다은, 최장원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GFA 창업 새내기 GFA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GFA랑 어떤 건지, 뭐 GFA 장점, 단점이라던가 좀 다른 매체랑 비교도 해보고 좀 잘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GFA가 어떤 광고인지 한번 장원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선 GFA는 그 배너 광고 중에 일종인데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배너 광고고 이제 크게 NOSP랑 GFA가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FA랑 NOSP. 근데 일단은 네, GFA랑 NOSP 바로 먼저 비교하실 건가요?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게 네. 차이가 있는지? GFA와 NOSP의 차이. 네. 일단 그 네이버 배너 광고 하면은 그 광고주님들이 처음 생각하실 게 떠오르는 게 거의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중앙에 뜨는 타임보드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노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네이버 NOSP고요. GFA는 비슷하게 노출은 되지만 이제 그런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닌 이제 비보장형 그 광고로 네,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출이 잘 되는 배너 광고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광고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NOSP 광고고 이제 GFA는 성과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 효과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내는 배너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NOSP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딱 지면에 들어가자마자 1시간 정도 저희가 미리 결제를 해가지고 고정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네이버가 가장 1등인 검색 매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네이버를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모두가 들어가는 네이버에 딱 1시간 동안 고정으로 저희 광고를 노출시킨다는 건 진짜 아주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런 큰 메리트가 있는 만큼 아주 비싸다는 점. 1시간에 가장 싼 한 새벽 시간대가 800 뭐 그 정도 할 정도니까 낮 시간대는 진짜 엄청 치열해서 1시간 노출하는데도 몇 천씩 들고 하면은 아무래도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압박감도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좀 GFA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네이버에 있는 배너 지면에 노출이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보장을 하지 않되 성과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노출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저희 원하는 타겟을 또 골라서 노출시킬 수도 있고 원하는 계제 지면을 또 골라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1시간 보장이 아니라 CPC, CPM으로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NOSP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네이버 메인 지면에 저희 자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강한 GFA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NOSP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고는 싶은데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고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GFA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GFA는 장점이 그 보여주고 싶은 타겟층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보여주고 싶은 타겟층과 영역을 확실히 해서 이제 NOSP보다 비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겟팅 소비자 및 연령층 시간대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NOSP 대비 비용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NOSP가 1시간 내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업종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컴퓨터 업체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걸 광고를 봐도 그냥 지나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좀 노출은 시키고 있는데 눈에는 안 띌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브랜딩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배너, 나이키가 타임보드를 1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나이키 세일하네? 라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갑자기 이다은이 타임 배너를 1시간 더 노출해요. 그러면은 어쩌라고?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분들은 NOSP를 사용하시는 것도 약간 투자 대비 효율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브랜딩이 전혀 안 돼 있지만 노출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NOSP보다는 GFA를 훨씬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신규로 광고를 신규로 창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소비자 모수도 없고, 저희가 광고를 노출시키기에는 검색 광고만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GFI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지금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던가 프로모션 진행 중이면 그런 걸 충분히 소고점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배너 매체랑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NOSP 말고 저희 또 다른 배너 매체 모비온도 있고 ADN도 있고 메타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좀 대표적인 배너 매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메타를 빼놓기는 힘들 것 같아서 메타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GFA와 메타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네, 일단 그러면은 메타랑 GFA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GFA는 사용 연령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용자 연령층이 이제 30, 60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고연령의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객 타겟을 해야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GFA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이제 그러면 연령층이 2050으로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패션 업종이라든지 그런 업종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매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의 스토어다 보니까 네이버 내부에서 광고를 하는 게 서로 시너지가 잘 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면 이제 GFA를 운영하시는 게 전환 추적도 용이하고, 메타는 그럼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할 때는 전환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픽셀을 심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매체의 차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까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창업 새내기에게 추천드리는 매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좀 저비용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수수료도 적기도 하고 자사몰을 구축하기 전에 저희 제품을 판매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 용이한 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있는데 배너 광고도 해보고 싶고 어떻게 좀 더 우리를 광고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FA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는 2050인데 보통 한 젊은 연령층 한 2030에서 40 정도가 가장 많은 소비자층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저희 광고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이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객단가가 낮은 제품이나 되게 혹할 만한 제품? 되게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귀엽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볼 만한 소재? 그런 걸 했을 때 좀 효율이 좋은 편이고요. GFA는 반대로
아무래도 그 구매 연령층 자체가 한 3060 정도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좀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식품 쪽에 관심이 있다던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 우리 아이가 이것밖에 안 먹는다 이런 거나 좀 뭐 어떻게 김치가 이렇게 맛있지? 좀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고 좀 건강 관련해가지고 뭐 80세 할아버지가 뭐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약간 이런 거 좀 재치 있는 조금 B급 소재를 사용했을 때 효율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제품을 판매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사용해 보실 만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스토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같은 네이버 안에 있기 때문에 픽셀 설치 없이도 전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만든 스토어이기 때문에 그 다른 메타나 구글 같은 다른 배너 매체들의 광고를 하려면은 이게 전환 추적이 불가능해요. NT 파라미터나 뭐 키크루나 UTM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근사값이고 사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돌렸을 때 항상 데이터가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일치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그런 걸 가지고 완벽하게는 좀 추적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GFA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좀 알아봤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GFA의 장단점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는 비교보다는 좀 GFA 단일적인 장점이랑 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의 장점?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GFA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그래도 검색 매체 중에서는 그래도 갑인 입장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네이버 지면에서 자사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또 아까 저관여 제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후킹성 소재로 저관여 약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했을 때 별로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GFA는 단순히 저관여 제품들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FA는 뭐 객단가가 높다든지 그런 약간 고관여 제품들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접 전환율이 높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너 광고 자체가 저희가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객단가가 저렴한 걸 할수록 아니면 이벤트가 좀 파격적일수록 효율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약간 할인만 하기도 좀 손해가 있고 거기 대비해서 효율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배너 광고를 진행해야 될지 고민인 분이 좀 많을 건데 만약에 저희 제품이 고관여라서 감히 배너 광고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차피 전환도 잘 안 나오고 전환율이 뭐 0. 몇 프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배너 광고는 못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차라리 GFA를 추천드리는 게 다른 뭐 구글이나 다른 매체를 했을 때는 어쨌든 똑같은 제휴지면에 위치를 하기는 하는데 좀 뉴스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지나가는 확률이 높다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다면 네이버의 메인 지면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사람들이 일부러 뭔가 검색해서 뉴스를 읽는 것보다 네이버 안에서 뉴스도 보고 쇼핑도 보다가 저희 광고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광고를 보면은 좀 고려를 한번 해봤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장바구니 더 많았다고 한 달 뒤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노출을 시킴으로써 소비자한테 계속 도달이 되고
사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관여 제품도 사실 아예 해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 게, 네, 이런 식으로 간접 전환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은 장바구니 담기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모수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GFA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카탈로그형이 있잖아요. 그 네. 카탈로그형에서, 그러니까 다른 배너를 계속 보다가 카탈로그에서 구매를 하세요. 네. 왜냐면 카탈로그가 저희 리타게팅용이잖아요. 네. 리타게팅용에서 모수가 계속 쌓이고, 어쨌든 저희 광고를 보고 들어오셨거나 장바구니에 담으셨던 분들은 저희 리타게팅 모수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넣어놨다가 카탈로그형에서 계속 재노출을 시켜주면은 이제는 살 때가 됐다 하고 구매를 하시면서 간접 전환이 일어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서로서로 나는 편이라서 이것도 저는 GFA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형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리타게팅이라서 네, 네. 아주 간접 전환에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다 생략하고 말했는데 아니요, 딱 괜찮아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직접 전환은 어렵지만 간접 전환으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GFA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는 편이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너 광고를 하셔가지고 효율이 좀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카탈로그만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쨌든 카탈로그가 자사의 모수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볼만 하거든요. 다른 거는 좀 사실 GFA가 엄청 좋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뭐 모든 배너 광고가 마찬가지지만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GFA는 어쨌든 자사로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는 카탈로그형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리타게팅은 근데 메타도 있고 모비온도 있고 다 가능한데 그게 왜 GFA 장점이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GFA는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근사값을 NT나 UTM, 뭐 킵그로우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는 해도 어쨌든 메타에서는 저희가 트래픽밖에 못 돌리잖아요. 전환 캠페인을 못 돌리고 뭐 유사 타겟 같은 걸 걸 수가 없는데, 근데 GFA에서는 저희가 리타게팅이 가능하니까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사의 리타게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GFA의 장점 중에 하나가 카탈로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30분부터는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해서 여기 위에 두 가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FA의 단점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GFA의 좀 뭐랄까 꿀팁이라던가 그런 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그 단점 말하기 전에 장점에 하나 적고 네, 가면은, 좋아요. 근데 그 GFA가 그 노출 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브랜딩적인 효과는 좋다고 말씀을 뭐 적어 놓고 단점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 GFA를 실행하면 애초에 노출이 많이 되고 네이버 내부에서 되다 보니까 브랜딩적 효과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이제 거꾸로 뭐죠? 브랜딩 거꾸로 뭐예요? 네네네 뭘까요? 그 데이터 분석하고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건데. 근데 적어보세요. 네, 무슨 효과가? 구매 전환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직접 전환, 간접 전환이 높다는 거는 직접 전환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쵸. 아무래도 배너 광고 특성상 좀 바로바로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구매 전환율이 어쨌든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로아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다. 좀 옛날에 GFA가 좀 악명이 높았잖아요. 효율이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효율은 안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사를 보여줌으로써 브랜딩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거를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직접 전환율도 낮기는 한데 그쵸. 근데 이건 모든 배너 매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마케팅 퍼널 같은 걸 보시면은 그 제일 먼저 있는 게 인지 단계잖아요. 그리고 네. 뒤에 있는 인지 단계와 가장 유사한 단계로 저희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희 자사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저희를 인지를 시키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사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노출시켰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좀 흥미를 보일 것 같다라는 분들에게 저희 광고를 이렇게 쫙 노출시킴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좀 브랜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직 니즈를 표출한 사람들이 아니고 좀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구매 전환율은 좀 낮아질 수 있고 로아스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브랜딩 해가는 과정 중 하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검색 광고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간접 전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배너 매체도 브랜딩을 위해서는 배너 매체도 계속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네. 아 제가 방금 생각이 안 났던 게 그 퍼포먼스 퍼포먼스.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퍼널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그 퍼널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마케팅 퍼널을 보면은 처음에 뭐 노출, 인지, 고려, 맞아, 다음 맞아. 이제 전환되고 맞아요. 네. 일단 저희를 인지를 시켜야지 네. 저 사람들이 제가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뷰티에 관심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수분크림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수분크림 특가라고 해. 그러면 갑자기 집에 있던 수분크림 생각나겠죠? 얼마나 남았지? 살 때 됐나? 그러면은 지금 쟁여놓을 땐가? 약간 이럴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을 후킹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수분크림 얼마 안 남으신 분 아니고 여름에 뭐 피부가 끈적하지 않으세요? 갑갑하지 않으세요? 뭐 좀 더 산뜻하게 뭐 해보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소구점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뭐 50% 특가라던가 뭐 1+1 지금 구매하면 1+1 이런 거를 홍보를 함으로써 당장의 관심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저희를 인지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진짜 제품 괜찮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사가 예를 들어서 이다은 수분크림 검색했을 때 바이럴 통해서 이다은 수분크림 정말 괜찮아요. 너무 촉촉해요. 뭐 너무 여름에 너무 가벼워요. 이런 후기들이 쫙 뜨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신뢰도도 얻고 그러면 구매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또 상세 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뭐 이벤트라던가 뭐 제품이 너무 괜찮고 이런 설명이 쭉 있으면은 저희가 거기서 또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단계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순차적으로 단계가 있는 거라서 그 단계 중에 가장 윗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포먼스나 좀 직접 전환적에서는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브랜딩을 네. 시키기 위해서는 좀 구매 전환을 저는,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저희를 노출을 시켜야지 저희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GFA 단점이 뭐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말 그대로 GFA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브랜딩적 효과를 누려야 일단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알아야 검색을 하고 그쵸. 나중에 찾아도 보고 음. 그 고려를 하고 이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낮다고 해서 아예 안 해버리면은 진짜 장사밖에 안 되는 거고 그쵸. 크게 되고 싶으면 저는 그쵸. 네, 사실 GFA가 또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효율이 좀 나오는 매체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의미는 어쨌든 소비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는 저희가 노출을 시켰을 때 돈이 나가는 광고인데 돈이 많이 나갔다? 그럼 노출을 그만큼 많이 시켰고 클릭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화가 전화를- 가지고 아닙니다. 다른 분이어서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 광고비를 쓰면 쓸수록 효과가 나오는 매체다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쓰면 쓸수록 효과가 나온다는 말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자한테 저희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됐고 그만큼의 또 클릭이 일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이미 저희 자사가 충분한 인지와 도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이루어져서 효율이 돈을 쓸수록 효율이 잘 나온다 이 말인 거라서 이게 무작정 거기 무조건 돈 태워야 돼 약간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가 뿌린 만큼은 거둘 수 있다? 뿌렸으니까 거둔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네. 그쵸. 저희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검색 광고는 정말 좋은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딱 저희한테 관심이 있고 저희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해서 저희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검색을 하진 않았을 단계인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로잡는 게 DA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검색 광고랑은 좀 별개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네. GFA의 장점보다는 좀 배너 매체의 장점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GFA도 진짜 좋은 게 저희 네이버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요즘 사실 크롬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구글을 사용하시는 한 2030이 좀 많이 늘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GFA는 어쨌든 구매 연령층이 보통 30에서 60대이기도 하고 저희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이버가 1등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구글은 저희가 정훈 씨 어떨 때 구글 많이 쓰세요? 저는 네이버 쳤는데 안 나오면 구글 치는 것 그쵸. 같아요. 보통 정보 검색할 때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뉴스 보고 싶으면은 뭐 네이버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뭔가 네이버 쳤을 때 나올 것 같은 거? 브랜드를 검색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딱 우리나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분크림 근데 뭐 해외 수분크림 뜨면 안 되니까 수분크림을 검색한다던가 뭐 운동하고 싶어서 닭가슴살 검색한다던가 이런 건 전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대신에 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내일 날씨? 뭐 장마철에 뭐 패션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걸 검색할 때는 구글에다 하지 않나. 네이버에다가 뭐 패션 추천해달라 이런 거 안 쳐보잖아요. 차라리 메타나 구글에 해보는 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구글보다는 GFA가 좀 효과가 아직까지 있지 않나. 네. 그런 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약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네. 답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질문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동안 저희가 간단하게 GFA 소재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재 GFA 소재 일단은 어떤 소재가 효율이 잘 나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가 반려가 잘 나는지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GFA가 메타 같은 경우도 소재 반려가 잘 나는데 GFA가 소재 반려가 정말 잘 나거든요. 특히 뷰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여드름이나 좀 트러블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이 피부 같은 거 좀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의 신체 부위를 좀 노출을 못 시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람 신체 부위 아니면 신체 확대 이런 거 전부 다 반려 처리되는 사유 중 하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문구가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이런 반려가 또 나기도 한다더라고요. 문구가 너무 크거나 작다. 그리고 자사 로고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로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 저희가 만약에 60% 특가 이런 거를 문구에 달아놨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30% 특가였어요. 그러면 반려됩니다. 이게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보고 랜딩 페이지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 바로 반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광고주 정보 예를 들어서 자회사거나 모회사일 때 광고주 정보가 두 개가 같이 등록이 돼 있으면은 광고주 정보가 요거라서 반려 처리됐으니까 뭐 새로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되기도 하거든요. 광고주 정보 일치한지 그리고 캠페인과 랜딩 페이지 주소가 일치한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캠페인은
뭐 자사몰로 해놓고 그 안에 랜딩 페이지는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반려가 날 수도 있고 또 반려 사건 반려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너무 다양한데 반려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네. 또 생각해보니까 저 쿠폰 같은 경우에도 쿠폰? 저 쿠폰 뭐 싹 다 매겼을 때 할인이 60%예요. 그러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게 기입돼 있는 기준? 네, 요게 요거랑 비슷한데 비슷한데 네, 네, 약간 조금 다르다면은 이거는 약간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 정보 디테일이 조금 달라도 네 뭐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유명인 사용했다가 반려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그 유명인이 저희 자사의 메인 모델이라 가지고 저희 메인 모델인데 소재 그게 사용하지 쓰면 안 말라라고 돼. 하면은 저희는 이거 저희 메인 모델인데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두 분의 갑을 관계 그 계약서를 증빙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인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네. 증빙 가능할 경우 오케이. 네 맞아요. 이게 증빙 불가능한 내용은 또 반려가 많이 당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정말 사람이 검수를 하잖아요. 진짜 네. 애매한 게 이제 치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치과 안 가요. 이거는 반려를 당해요. 근데 진짜요? 네. 어떨 때는 피부과 모델링 픽 너무 좋아서 이제 피부과 안 가요. 이거는 반려를 안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진짜 랜덤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반려가 당했냐면 그때는 치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제 치과를 안 간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반려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좀 난감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치실이 너무 좋다는 소구점 중 하나인데 이거를 증빙 가능해? 라고 하면서 반려를 처리를 하면은 저희는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그러면 효율이 잘 나느냐라고 하면 좀 소구점이 디테일할수록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구점이 디테일할수록 좋고 또 할인율 수치로 이거는, 나타내는 네. 게 좋죠. 할인율이나 가격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할인율이 잘 먹히는 경우는 할인율이 파격적일 경우 예를 들어서 89% 근데 가격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진짜 가격이 파격적일 경우 900원, 9,900원 네, 그죠. 900원 너무 싸고 로하스가 900원은 바닥치지 진짜.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89%면은 저희가 객단가가 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파격 할인을 할 경우잖아요. 근데 네, 객단가가 좀 있어서 89% 할인을 했는데도 10만 원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1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89%나 세일을 해요 라고 하면은 89%? 얼만데? 들어보는 100만 원짜리가 지금 89%에서 10만 원이야?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약간 이게 단 일주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주면 더 좋거든요. 단 일주일 동안 100만 원짜리 10만 원? 이게 너무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면은 구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9,900원을 한다 라고 하면은 할인율은 89%보다는 비교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아까 10만 원짜리보다 9,900원이 더 사볼만 하잖아요. 약간 이거 한번 해볼만 한데 싶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을 때 할인율을 강조할지 가격을 강조할지는 좀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구점도 디테일할수록 좋다는 게 무슨 그게 있을까요? 약간 이런 이벤트 특가 네네네 저 예시 딱 하나 드리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광고기는 한데 네. 그 감자전 파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구점이 뭐 강판에 갈아 만든 강판에 갈아 만든 뭐 이런 부드럽다. 네 그러고 또 감자 함유량이 높으면은 뭐 강원도 감자를 92% 썼다 이렇게 적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때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괜찮죠. 네. 왜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좀 건강을 좀 많이 챙기는 추세라 가지고 네. 뭐 무첨가라던가 항생제가 전혀 안 들어갔다 이런 것도 좀 맞아, 많이
돼가지고 강원도 감자가 92%다? 너무 맛있다? 약간 이런 거를 강조해주면은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밀가루 0%, 글루텐 프리. 그쵸. 이런 거는 만약에 글루텐 프리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다이어트나 아 맞아요. 다이어트 감자전, 뭐 저칼로리 감자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팅, 그러니까 저희가 소구점을 잡을 때 강판에 갈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강원도 감자 92%다라고 하면 어떤 타겟이 이런 소구점을 좋아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타겟팅을 좀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감자전, 저칼로리 감자전 이런 거는 키워드 타겟을 거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맞춤 타겟을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타겟을 잘 나눠가지고 광고를 나눠서 원하는 타겟의 연령대도 맞추고 이렇게 광고를 해줄 수 있는 마케터를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쵸. 그래서 혹시나 이런 소구점 잡는 게 너무 어렵다. 소재 반려 지금 등록했는데 소재 반려 너무 많이 나고 지금 어떤 소재가 효율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 레퍼런스도 없어가지고 주변에 뭐 물어볼 데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팀이 또 GF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장모님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선배님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좀 그리고- 비슷하게 많이 하세요. 약간 여튼 저희 팀이 좀 GFR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저희 식품 쪽도 그렇고 뭐 저는 기본 제품이나 뭐 뷰티 쪽도 많이 해본 상황이라서 어떤 걸 좀 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지 어떤 거 했을 때 좀 효율이 좀 저조했는지 이런 걸 좀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알고는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라이브 끝나고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없으면 저희는 오늘은 이 정도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질문을 조금 적어주시면은 네. 그거 답변하고 네. 마무리하면 그쵸.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라이브 중이라서 질문이 좀 부끄럽다던가 좀 전화하기는 좀 부끄럽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여기 번호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끝나고 나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보고 네. 질문이 없으면은 그만해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질문 조금 기다리면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 제목이 그래도 창업 새내기 GFA 활용법인데 사용법인데 너무 GFA만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더 하자면은 제 생각에 창업 새내기가 GFA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마케팅 퍼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단계, 후 단계가 있다고 치면은 GFA로 일단 자사를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업종 따라서 아이템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업종이 그래도 뭐 식품 업종이다, 밀키트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자사를 알리고 그 자사 스토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GFA로 일단 인지를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GFA만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그런 GFA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네. 이거는 2차 유입을 위한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입구에서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를 또 같이 하시고 제 생각에는 뭐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가 있으면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해놓고 스토어를 잘 꾸며놓고 그 스토리가 조금 있다, 살 소구점이랑 다 있다 하면은 저는 GFA랑 쇼핑 검색을 잘 운영을 하시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GFA가 저희가 간접 전환이 높고 뭐 바로바로 전환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고 저희가 진짜 자사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진짜 내놓기만 하면 바로 팔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소구점만 잘 잡아서 라이브 시키면은 바로바로 직접 전환 나거든요. 네, GFA라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서 진짜 참고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지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광고는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저희 더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연락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전 지금까지 이다운 마케터. 최장원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